부동산 시장의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전셋값의 약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이 하반기에는 어쩔 수 없이 주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전셋값이 떨어지면 왜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지, 전셋값과 매매값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대표님께서 알기 쉽게 좀 이해를 도와주실까요? 네, 아마 이런 얘기들 최근에는 아마 반대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지난 한 2, 3년 동안, 한 4, 5년 정도 동안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영향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다. 하필이면 그런 아파트들이 최근 들어서 가격대가 또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는 전세가 상승은 곧 매매가의 상승이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 상승이다. 이제 무슨 얘기인가 보면요. 이제 이런 얘기죠. 일단 성북구가 구별로 서울 시내는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성북구가 80% 정도, 강서구가 77.8, 동작구가 77.4, 중구가 75, 그다음에 서대문구가 75% 정도로 구별로, 자치구별로 좀 전세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구 5개를 갖고 왔어요. 좀 떨어진 데는 어디냐면요. 일단 가장 떨어지는 데는 용산구입니다. 용산구가 가장 떨어지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데가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런 순으로 해서 매매가가 많이 도망간 데들은 오히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0년대 아주 그 전으로 가기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2000년대 아시겠지만 90년대 후반이에요. 후반 2000년대 초반에 DJ 정권 때 뭡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 폭이 좁았어요. 좁다가 우리 IMF 끝나고 금모으기 운동 이후에 가격대가 올라가죠. 그렇죠?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들도 활성화 대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전세금도 올라가는데 전세금 올라가는 이 각도보다는 그래도 매매가 올라가는 각도가 훨씬 크다라는 게 표에서도 나타날 겁니다. 그 이후에 DJ 정권 이후에 참여정부 때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언제 이제 된설을 한 대 맞냐면 이때쯤 08년도 금융위기 올 때 전국 평균이 떨어집니다. 물론 서울과 수도권이 떨어지면서 지방은 자치권으로 해가지고 기업도시, 혁신도시 이런 것 때문에 지방은 나쁘지 않게 시작이 됩니다만 아무래도 이끌어가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의 가격대가 떨어지면서 조금 고비가 떨어지죠. 아파트 매매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 지수는 상승합니다. 전세 지수는. 그래서 08년도, 09년, 10년도, 11년도까지 갈지자로 횡보를 하면서 전세금은 점점 올라가서 이 폭이요. 위에 게 이제 매매지수고 밑에 게 이제 전세지수인데요. 이 폭이 좁아들죠. 이 좁아들면서 2010년대에 들어서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심지어 아마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요. 15층짜리의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1층의 매매가하고 가격이 역전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빼고 매가,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했다. 이런 기사도 좀 자극적으로 이제 나왔던 그런 기억도 나는데 그 다음에 거의 붙어 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2000년대 초반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전세가는 오르지 않게 되면서 매매가가 급상승을 하게 되니까 매가 대비 전세가율은 확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서울 시내 평균이 80% 가까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70%도 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10년 주기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은 이제 돌고 돈다고 보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매매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이 표를 준비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물론 매매가가 올라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겠느냐. 즉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비탄력적인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이 노란색이 이제 매매고요. 이쪽에 보시면 노란색이 전세고 회색, 흐린색이 이제 월세인데요. 전월세 비중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63%. 월세 같은 경우 37%. 그러니까 한 2대 1 정도 되나 보죠. 근데 이제 서울하고 경기는 궤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죠? 서울 경기권은 거의 궤를 같이 하는데 이제 인천 쪽으로 가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요. 월세보다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5대 광역시로 하면 이제 드디어 역전이 됩니다. 49대 51 거의 같아지죠. 기타 지방도 거의 같아집니다. 따라서 전세 대비 월세 비중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 월세에는 우리가 보는 이제 반전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전세도 통계로 보면은 다 월세 쪽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눈여겨보실 것들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소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 중형 아파트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85제곱미터 이상이 가면 대형 아파트로 가고 이하 그러니까 60제곱미터 미만으로 가면 이제 소형 아파트 이렇게 보는데 소형 아파트야말로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월세 비중이 높아진다. 아파트 외적으로 보면 더 심해지죠. 44.4가 10% 정도가 상승합니다. 이제 아파트 외인데요. 아파트 외라 한다면 우리가 보통 아는 빌라,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입니다. 즉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을 뭘로 놓는다? 전세로 갭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소형으로서 월세 비중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요즘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월세 거래 전망이 공급 물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설문조사 내용이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0% 아니겠습니까? 물론 미국에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기준금리도 이제 살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라면 이거 고금리라고 할 수는 없죠. 워낙 낮았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되니까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는 저금리입니다. 저금리다 보니까 저금리 영향이 월세 비중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결론 말씀드릴게요. 일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권위 중에서도 우리 역세권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완전히 필수입니다. 역세권으로 무조건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아까 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형 아파트로 가야 됩니다. 소형 아파트로 가는데 다만 방이 3개가 돼야 됩니다. 방이. 왜 그러냐면 40평대는 30평으로 다운사이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구조가 거의 같아요. 평수만 조금 작아지다 보니까 다운사이징 가능합니다. 30평대에서 25평대로 다운사이징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왜? 요즘에 잘 짓잖아요. 지금 25평대 화장실 2개까지 나오는 구조라면 옛날에 30평, 31평형까지도 충분히 전용 면적이 커버가 되다 보니까 25평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25평에서 이를테면 19평, 18평 이쪽으로 내려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룸이 2개가 되죠. 이렇게 가면 룸이 2개가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다운사이징이라도 우리가 방 3개, 4개 살다가 2개, 1개로 줄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죠. 거의 불가능한 얘기죠. 따라서 60제곱미터 미만 59점 몇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룸 3개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구간과 3구간을 잊지 말자라는 얘기는요. 가끔 제가 세미나 때 얘기 드리는데 아파트는 너무 많잖아요. 많으니까 1구간, 2구간, 3구간 이렇게 나눠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임의대로. 그래서 1구간은 아파트 태어나자마자 한 8년 차. 2구간은 8년 차부터 28년 차. 그리고 3구간은 나머지 2년간. 왜 아파트를 30년까지 받냐? 아마 눈치채신 분들 계시겠지만 아파트 재건축 연한입니다. 현행 30년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40년으로 옛날에 는다 안 는다 그런 얘기 많았습니다만 40년으로 될 것 같으면 40년 잡으셔도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38년이 되겠죠. 즉 1구간 새 아파트일 때는 새 아파트죠. 새 아파트 때 1구간 인기가 좋습니다. 새 거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또 3구간 3구간은 2구간이 아니고 3구간 즉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 그냥 낡은 아파트
반대로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투자할 때는 1구간, 3구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직주 근접, 역세권하고 당연히 매치가 되는 얘기인데요. 직주 근접, 즉 업무타운이 많이 조성되는 지역들 많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이제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세요. 동그라미로. 동그라미도 삼각형을 그리면 이쪽이 서울시의 시청 쪽이 되고요. 뭐 한양 도성 이렇게도 불리지만 이 좌측이 어디냐면 여의도입니다. 오른쪽이 어디냐면 강남권이에요. 서초, 강남, 송파 일부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 보세요. 삼각형이 나오죠. 그러면 삼각형의 중간을 다시 한번 선을 이어 보십시오. 이러면 얼추 답이 나온 거예요. 서울시는. 자, 시청과 여의도와 강남. 시청하고 여의도 중간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마포죠. 마포. 시청하고 강남 중간이 어디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동구입니다. 성동구. 가운데는 어딜까요? 가운데는 용산구입니다. 용산. 밑에 가운데 꼭지점은 어딜까요? 이건 흑석동입니다. 흑석동. 마용성.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광진구까지 마용성광 이렇게도 많이 불리는데 이런 지역 쪽으로 가셔야 돼요. 즉 시청과 여의도와 강남 쪽에 들어가시는 건 좋겠습니다만 자금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부동산 못하는 거죠. 대출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 틈새로 가서 마용성, 광, 흑석까지는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더 업무타운이 늘어날 지역은 어디냐? 그러면 좌측에 우리가 많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마곡지구. 그 다음에 뜨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 밑에가 이제 70년대부터 서울시 내 대표적인 공단이죠. 구로공단. 지벨리라고 합니다. 지벨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강남에서 이제 붙어 있는 지역들이 어디냐면 이쪽이 이제 문정동 지역이 될 것 같고요. 문정동. 업무타운으로 보면 이 정도예요. 물론 조그맣게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하남시 쪽이라든가 강일지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래도 업무 밀집 지역은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에서 게임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중에서도 2020년까지는 뭡니까? 이제 자서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 선발 제도가 이제 전격 폐지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학세권은 절대적으로 보셔야 돼요. 학교, 학군, 학원 이렇게죠. 그래서 학세권은 절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를 얘기 드리면 대형 호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대형 호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전부지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캠프킴, 수성보 부지, 유엔사 부지, 한남 뉴타운 다 좋습니다만 대형 호재 중에서 가장 큰 건 뭐냐면 내 거를 직접 부시고 낡은 주택을 부시고 새 거를 짓는, 즉 우리가 많이 접했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역세권 사업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쪽이 오히려 대형 호재를 누릴 수 있는 직접 개발 쪽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홈런을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참 좀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좋은 게 뭡니까? 요거. 그럼 요거보다 좋은 게 뭡니까? 얘보다 좋은 건 뭡니까? 그거. 자꾸 옮기죠. 그래서 1등은 없는 거예요. 부동산에. 1등은 없는 겁니다. 부동산이 없는 게 되게 많죠. 1등도 없습니다. 바닥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죠. 그걸 누가 예측합니까? 지나간 다음에 통계가 나오는 게 바닥인데. 그렇죠? 상투도 마찬가지죠. 어깨 정도까지는 짐작은 하겠습니다만 상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나간 다음에 통계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없는 게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거를 찾고 있어요. 시간은 가고 있고 답답하죠. 왜? 안 찾아지니까. 없는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홈런을 기대하지 말자. 즉 타이밍이 중요하다. 너무 대박 치면 좋죠. 근데 부동산은 로또가 아니라는 거죠.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마지막에 요겁니다. 지하철 한 3개에서 5개 정도면 좋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지구가 있어요. 업무지구. 아까 말씀드렸던 시청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강남권. 좋은 건 알죠. 여기 좋은 건 다 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좀 비쌉니다. 비싸다. 그럼 돈 없으면 우리는 부동산 게임을 못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지역 쪽에 공통점이 뭐냐면요. 대중교통, 지하철 노선들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몇 개요? 한 3개에서 5개 정도면 오히려 땡큐다. 틈새 시장이 있다라는 얘기죠. 업무타운에서 차라리 한 3개, 차라리 한 5개 정도의 이런 지역들이 오히려 주목은 덜 받으면서도 알차게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 왜? 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업무타운 안에서 게임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알차게 업무타운 주변에 지하철 한 3개에서 5개 정도 거리면은 아주 멀지는 않죠. 그죠? 한 15분, 20분 안쪽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출퇴근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타운 밀집 지역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하철 3개에서 5개 주변으로 공략하는 방법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가 쭉 설명드렸던 이런 아파트야말로 떨어질 리는 별로 없는 아파트입니다. 오히려 주변 개발 호재 때문에 입지가 좋다 보니까 덩달아 상승할 수 있는 전세가 대비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조금의 호재만 자극만 살짝만 주면 그래도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아직은 서울에도 많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이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